인류는 약 6천년의 짧은 기간에 우주를 탐사하는 과학 문명을 이룩했다. 반면 인간과 조상이 같은 원숭이는 아직도 나무 사이를 뛰어다닌다. 음모론자들은 그 원인이 외계인의 영향을 받은 초고대 문명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의 경전 리그베다에는 태양이 1만 개 모인 것 같은 빛의 기둥, 연못에 물이 증발하고 뜨거운 열기에 타버린 나무와 병사들이 등장한다. 또한 무서운 바람과 흔들리는 태양,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빠져버린 사체 등의 기록도 있다. 이를 합치면 핵폭발로 인한 초고온 열성과 열폭풍, 그리고 방사능 오염 같은 현대의 핵전쟁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만일 현재의 인류 문명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문명은 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일까? 음모론자들은 핵전쟁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발굴되는 각종 화석 자료에는 공룡이나 원시 인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인류가 파악하고 있는 문명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다. 만일 인류 문명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문명은 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일까? 음모론자들은 인도의 고대 서사시 리그베다의 내용 등을 근거로 초고대 문명은 핵전쟁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질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 45억 년이라는 장대한 세월을 거치며 수많은 생물종이 나타나고 또 사라져갔다. 하지만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류의 기원은 200만 년 전에 불과하다. 진화론을 토대로 하면 인류가 직립보행을 한 것은 35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명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만 년 전에 도구를 사용하며 구석기 문명을 세웠던 호모 하빌리스를 기점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며 문명을 건설한 것은 길게 잡아도 6천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약 6천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지구를 벗어나 우주의 다른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과학 문명을 이룩한 셈이다. 반면 인류와 공동의 조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원숭이는 아직도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무 열매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45억 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에 현재의 인류 문명 이외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또한 인류는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 지나치게 빠른 진화, 그리고 단기간에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는데 이 같은 힘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 같은 의문들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초고대 문명이다. 현재의 인류 문명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초고대 문명이 외계 생명체의 영향을 받았으며 인류의 빠른 진화 및 문명 건설 역시 한 다리 건넌 외계 생명체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인류 문명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으며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와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 미스터리한 문명의 흔적들은 바로 초고대 문명이 건설했거나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는 것이다. 또한 하늘에서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나스카의 거대한 그림들과 남극 대륙을 표현한 지도, 그리고 마야 문명에서 나타나는 우주 비행사의 모습과 유사한 조각물 등 초고대 문명을 상정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은 적지 않다. 만약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가설을 인정하면 곧바로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초고대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일부는 소행성 충돌 또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꼽는다. 하지만 핵전쟁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클로 광산은 고대 원자로의 흔적은 무엇일까? 프랑스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는 60개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72년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의 오클로라는 우라늄 광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 자국의 원자력 발전용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클로 광산에는 거대한 원자로를 가동했던 것과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채굴된 우라늄 광석의 순도를 살펴본 결과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폐기물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라늄 광석에는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의 두 가지 성분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우라늄 235는 바로 핵연료로 쓰거나 더욱 농축해 사용한다.
반면 우라늄 238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에 많이 분포하는 성분이고 여기에 중성자를 쪼이면 플루토늄 239로 변환을 일으킨다. 처음 있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의미하는 반감기의 경우 우라늄 235가 7억 년, 우라늄 238은 45억 년이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에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훨씬 높았고, 오클로 광산이 형성된 시점인 18억 년 전에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3%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클로 광산의 우라늄 광석에 우라늄 235의 비중은 적고, 우라늄 238의 양이 많다는 것은 이곳에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핵분열이 일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견해다. 물론 과학자들은 오클로 광산이 매우 드문 현상이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원자로와 같은 핵분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오클로 광산의 알루미늄 광석에 있는 알루미늄 인산원자들이 방사성 물질을 둘러싸서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광산 주변의 지하수가 천년의 냉각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핵분열이 느리게 진행됐다는 것.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밀폐된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중수 또는 경수 등의 냉각수를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느리게 조절함으로써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한다. 만약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급격히 진행된다면 바로 핵폭탄이 되는 셈이다. 수년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오클로 광산의 이 같은 현상을 오클로 현상이라고 부르며 천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새로운 기술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오클로 현상이 과학적으로 완전 해석된 것은 아니며 바로 초고대 문명이 건설했던 고대 원자로의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초고대 문명은 우라늄 광석이 많은 이 지역에서 현재의 원자력 기술보다 안전한 형태의 원자로를 가동했으며 동시에 핵무기도 보유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이용해 다른 국가를 공격했거나 적절한 통제를 못해 멸망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근거하면 초고대 문명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 플라톤은 대서양 지역에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룩했지만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9,000년 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전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